안녕하세요. 칼리쌤과 함께하는 인생이 즐거워지는 스마트폰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오스크 사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키오스크란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람 없이 무인으로 화면을 터치하여 은행 업무나 예매,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무인 종합 정보 안내 시스템을 말합니다. 요즘 공공장소, 식당, 버스터미널, 지하철, 관공서, 대형마트, 영화관, 도서관 등 이제는 키오스크 사용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사용법을 모르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원래 실제 키오스크가 있는 곳에 가서 사용법을 익혀야 하나 스마트폰에서 간단히 키오스크 체험을 할 수 있는 앱이 있어 앱을 설치 후에 연습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합니다. 상단에 앱미 게임을 검색하세요를 터치하시고요. 키오스크라고 입력합니다. 키오스크를 입력했더니 키오스크 교육용이라고 아래쪽에 나옵니다. 터치합니다. 여기 보면 KT 키오스크 교육용이라고 나오는데요. 아이콘 잘 보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열기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설치를 눌러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치 후에는 열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열기 터치하겠습니다. 현재 로딩 중입니다. 나오면서요.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런 큰 화면에서 터치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앱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키오스크 체험 교육을 터치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교통예매, ATM, 무인민원 발급기, 병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앱에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나 그런 데 들어가시면 키오스크라는 큰 화면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지금 연습한 대로 터치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먼저 카페에서 키오스크로 커피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카페를 터치합니다. 주문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가 있는데요. 매장 내 주문은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겠다는 뜻이고요. 나는 포장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매장 내 주문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기에 커피가 터치된 상태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건데요. 만약에 커피가 싫으신 분은 차음료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차음료 터치해 볼게요. 오렌지 주스가 있고 꽃차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시고 싶은 차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커피로 가겠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저는 주문해 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터치 하고요. 4,000원인 거 확인하고 한 잔 마실 게 아니라 둘이 가서 두 잔 마시고 싶으면 여기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매장 컵을 이용할 거냐? 내가 가지고 간 개인 컵을 텀블러를 말하죠. 텀블러에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이냐? 아니면 일회용 컵에 마실 것인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장 컵을 터치했습니다. SML이 있는데 커피 중에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를 말하죠. 저는 중간 사이즈를 선택하겠습니다. M 터치합니다. 여기서 주문하기를 터치하면 됩니다. 주문하기 터치.
하고요. 여기서 주문 완료를 누르면 커피만 두 잔인데요. 그게 아니라 커피와 함께 디저트도 먹고 싶습니다. 그럼 디저트를 터치하고요. 맛있게 생긴 게 뭘까요? 그냥 샌드위치 시켜보겠습니다. 샌드위치 터치하고요. 사람이 두 명이니까 샌드위치를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눌러서 2로 하고요. 주문하기 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문 내역이 총 4개가 되고 합계가 16,000원 됐습니다. 커피 두 잔에 디저트에 샌드위치 두 개입니다. 다 하고 싶으면 주문 완료하면 되는데요. 나 잘못했어. 주문 취소하고 싶어. 그럼 주문 취소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주문 완료 터치했습니다. 확인하는欄이 나옵니다. 주문을 확인해 주세요.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나 제대로 다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뒤로 버튼 누르고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주문하기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전용, 현금 결제는 카운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랬으니까요. 신용카드로 여기 신용카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넣는欄이 있습니다. 그곳에 신용카드를 지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으면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잘 안 보였는데요. 아까 그 부분에 주문 번호는 몇 번입니다.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주문 번호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매장 내에서 90번 커피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홈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홈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교통예매 열차는 여기서 안 하고요. 진짜 교통예매 앱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ATM기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ATM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금 인출이 있고요. 예금 조회 계좌이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가면 이런 게 다 되는데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빨간 점선 사각형 안에 있는 것만 여기서 체험으로 교육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금 인출을 하고 싶으면 예금 인출 누르시고요. 계좌이체를 하고 싶으면 계좌이체 선택해 보시면 되고요. 혹시 지로 용지로 입금하고 싶으면 지로 공과금 지방세 국세 납부를 터치해 보면 됩니다. 이번에 예금 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금 인출을 터치합니다. 카드를 출금할 수도 있고요. 통장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무통장, 무카드 출금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건 요 카드 출금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카드 출금을 터치합니다. 카드를 넣으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카드를 요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넣는 부분이 여기일 수도 있고요. 요 아래쪽일 수도 있어요. 가서 보시면 카드를 넣으신 후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있는 곳에 카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카드 넣었다 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하면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주세요 나오는데요. 반드시 비밀번호는 타인이나 카메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손이나 책 등으로 가린 후 입력하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살짝 빨리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비밀번호는 카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거나 입력해도 넘어갑니다. 4자리 1, 2, 3, 4 해보겠습니다. 하고 확인 터치했습니다. 찾으실 금액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20만 원 찾아볼까요? 20만 원 터치 하니까 예, 현금 20만 원, 합계 20만 원 확인합니다. 실질적으로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실 때는 뭐 현금 5만 원짜리 건으로 할 거냐, 뭐 만 원짜리 건으로 할 거냐 그런 말 나오는 ATM기도 있습니다. 확인.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보이죠? 완료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20만 원이고요. 거래 후 잔액이 와 3,498만 9,300원이래요. 제 통장에도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봤으면 이해합니다. 다 됐으면 이해합니다. 카드와 명세표를 받으십시오 나옵니다. 그래서 카드 빼고 명세표를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금 인출도 한번 키오스크로 해봤고요. 이번에는 지로 공과금 지방세 한번 납부해 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여기서 또 지로 공과금 납부를 터치합니다. 카드나 통장을 넣으신 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랬어요. 공과금을 납부할 게 통장으로 납부할 건지 카드로 납부할 건지 선택하라는 얘기죠. 예, 카드를 넣었다고 치고요. 확인 터치하겠습니다. 여기도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를 누르면 되죠. 이번엔 제가 아무거나 네 자리 눌러보겠습니다. 4876 확인 하고 전기요금을 낼 건지 지로로 온 대금을 낼 건지 선택하라는 얘기죠. 네, 실질적으로는 국고, 국세도 전화요금도 낼 수 있고 사업용료, 교통범칙금도 낼 수 있는데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로대금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지로 번호를 입력한 후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데 지로 번호 7자리는요. 지로 용지에 보면 지로 번호라고 있습니다. 그 7자리를 용지를 보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7자리 아무거나 입력해도 됩니다. 789672 이렇게 입력하고요. 확인했습니다. 다시 전자납부번호 10자리 입력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이것도 지로용지에 보면 전자납부번호 10자리가 보일 겁니다. 그거를 10자리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1, 2, 3, 4, 5, 6, 7, 8, 9, 10 입력했습니다. 확인 하고 뭐 납부 기간명은 여기는 국민연금으로 나왔는데 가지고 계신 지로용지에 납부하는 기간명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납부자 성명은 납부하시는 본인 이름이 나올 거고요. 납부번호, 지로번호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납부 금액이 17만 원이래요. 이렇게 확인 다 해주시고요. 납부를 터치합니다. 일시불 결제인지 활부 결제인지 선택할 수 있고요. 일시불 결제 터치하겠습니다. 시작 진행 완료 화면이 되면서 납부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 나오면 받고 싶으면 예 하시고 안 받고 싶으면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세표 카드와 명세표가 나오면서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걸 해보기 위해서 홈으로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홈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터치합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면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행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그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지적 토지 건축,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가면 이렇게 더 많은 걸 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주민등록을 터치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인지 초본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터치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은 아무거나 여기서 막 해도 넘어가겠죠? 막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 그러면 전화면으로 터치해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지문 인식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지문 인식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 오른쪽 검지를 올려주고 인식이 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하면 본인 확인에 실패했습니다. 오류 설명. 지문 상태가 연하거나 흐릴 때, 지문 상태가 너무 진할 때, 중심이 맞지 않을 때, 지문이 닳거나 상처가 있을 때는 지문 인식 오류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대주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도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확인 터치하고요. 이제 지문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체 포함, 전체 미포함이 있는데요. 전체 포함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막 있죠? 뭐 세대 구성 사유 포함하고 세대 구성 일자 포함시킨다, 뭐 발생을 포함시킨다 이러는데 여기서도 선택할 수가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그냥 내가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미포함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미포함을 여기서 터치를 하면 요거는 주민등록 증본 뗄 때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미포함 상태로 뗀다 그거고요. 세대 구성 사유도 포함이고요. 세대 구성 일자 포함한다고 하고 발생 신고일은 한번 미포함을 해볼게요. 미포함 하고 변동 사유 세대 포함으로 하고요. 주민등록 뒷자리는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포함 누르면 주민등록 뒷자리가 안 보이게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이 됩니다. 요즘은 주민등록 뒷자리 안 보이게 많이 발급도 하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설명문에 포함할 건지 미포함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다 하셨으면 확인을 터치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해갖고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면제 신청을 누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일반분이 할 수 없으니까 일반을 눌러보겠습니다. 발급하는데 한부를 발급하는데 200원이 들고요. 발급한 부수를 입력한 후 수수료를 투입해 주세요 그랬는데 한부가 아니라 저는 두 개를 하고 싶으면 2를 입력하고 이쪽에 위로 변하고 400원으로 변했죠? 그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인쇄 중입니다. 출력하고 있겠죠? 하단에 이렇게 출력해서 나옵니다. 출력한 걸 받아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홈 다시 눌러서요. 이번에는 병원에서 무인 발급기로 접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원을 터치합니다. 접수하기를 터치합니다. 진료카드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랬죠? 그러면 내 주민등록번호를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막 해도 넘어가겠죠? 앞자리만 입력하고요. 확인 터치합니다. 진료 과목 호흡기 내과 볼 건지 뭐 진료 과목을 선택하라는 뜻인데요. 저는 가정의학과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터치.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접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기인수가 몇 명인지 나오겠죠? 접수증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접수증이 출력된 거를 가지고 몇 번 부르면 그때 가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진료를 다 받고 나서 수납하고 처방전을 받아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여기도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확인하고 총 수납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56,500원 해서 일시불로 할 건지 뭐 이런 게 나오죠. 저는 일시불 터치하고 카드 넣는 곳에 카드를 넣어주시고 결제하기 누르면 됩니다. 결제 중입니다 하면서 넘어갑니다. 저절로. 예, 카드 결제 완료. 영수증 처방전을 받아가세요 하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서 출력 완료가 되면서 처방전이랑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워봤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앱에서 연습으로 해봤는데요. 실제로 하면 지금 연습한 것이랑 키오스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습해보고 가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은행이나 병원 카페 등에 가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3월부터는 수업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는 그대로이고요. 금요일만 오후 3시에서 5시가 오후 1시에서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3월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